자, 3장의 연습 문제 4개만 좀 살펴보고 다음 거 하도록 할게요. 일단 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7번 문제가 조금 어렵네요.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네. 모든 실수 XYZ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식이 항상 성립한다. 자, 문제가 x-y의 세제곱 더하기 y-g의 세제곱이고, 그 다음엔 g-x의 세제곱인데, 얘가 k배에 x 빼기 y, y 빼기 g, g 빼기 x의 곱과 같아지게 만들어지는 k가 얼마냐, 이런 얘기인데, 일단 눈치를 좀 채야 될 게 모양이 똑같죠? 같은 게 반복되죠? 같은 게 반복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좋아요? 치환해서 보는 게 좋죠. 자, 얘를 A, 얘를 B, 얘를 C라고 본다고 치면 형태가 어떻게 바뀌죠?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이 곱은 K에 A, B, C 이런 형태가 된다, 그죠? 근데 요거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우리가 알고 있던 그 형태, 제일 긴 거, 어쨌든 제일 긴 거, 그 형태잖아요? 근데 그 형태하고 관계가 있다는 건 안 맞는데, K가 왜 이게 3이 되느냐, 요걸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거기 그 논리가 좀 필요한 거예요. 답은 3이에요. 답은 3이 맞는데, 이게 3이 되는 그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필요한 거란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식이 들어간 있죠? 좀 또 써야 되나? 네, 또 써봅시다.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여기 이 형태잖아요. 아휴, 팔 아프다 이거. 그죠? 이 형태인 거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해서 알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는 거는 이제 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봤었죠? 얘가 0 될 때하고 얘가 0 될 때가 좀 다르더라는 거였죠? 얘가 0 되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는 세제곱은 이거는 뭐하고, 이게 지금 3ABC하고 같아지는 게 나왔었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게 0 된다는 얘기는 어떤 거였죠? A 이퀄 B 이퀄 C였죠?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답이 3이 되는 이유는, 여기서 답이 3이 되는 이유는, 여기에서 보시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 나오죠? 자, x-x 날라가고 y-y 날라가고 z-z 날라가죠. 이게 0이라서 그런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기 때문에 이 전체 값은 뭐하고 같아진다? 3abc와 같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k는 3이다.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논리가. 아시겠습니까? 논리가 중요한 거예요. 답이 그냥 이 형태하고 이거하고 비슷하니까 답이 3이다. 이거는 눈치껏 할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건 논리입니다. 왜 이게 답이 3이 되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요거 세 개의 합이 0이니까 3의 ABC하고 같아지니까 K가 3이 나온다. 요거를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9번을 잠깐 좀 볼게요. 3-9번에 fx를 x제곱 더하기 1로 나누면 x제곱 더하기 1로 나누면 나머지가 x 더하기 a다. 그러면 몫은 모르니까 그냥 qx x 더하기 a? 네, a죠? 네. 네. 자, 요게 fx입니다. fx 첫 줄 읽으면 이 뭐로 나누었다 그러면 뭐로 나누면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있다고 요렇게 쓰는 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a는 bq 플러스 r 맞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x 더하기 b에 fx를 나누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냥 fx에다가 x 더하기 b를 곱한 거잖아요? 맞나요? 네. 그러면 여기다가 곱해버리면 여기에다가 x 더하기 b가 붙어버릴 거고요. x제곱 더하기 1에 qx가 되고, 그 다음 여기도 똑같이 x 더하기 b, x 더하기 a 요 정도가 되겠죠? 맞나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x제곱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2차로 나누었죠? 그럼 이 전체 식이 지금 x 더하기 b fx라는 식이니까 여기 이쪽 부분은 이걸로 나누어 떨어지죠? 곱으로만 나오니까. 그럼 여기 2차고 여기도 2차니까 얘가 다시 얘로 나누어 질 수 있죠?
요게 오늘 우리가 할 얘기예요. 우리가 오늘 할 얘기 중에 요 얘기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나머지를 다시 나눕니다. 요걸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나머지를 다시 나눈다. 그래서 이 2차식을 요걸로 나누면 뭐가 나머지가 생길 건데, 그 나머지가 지금 얼마다라고 했냐면 3x라고 얘기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전체 식을 얘로 직접 나누기를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2차니까 되겠나? 바로 나눌까? 네, 요거 한번 해봅시다. x 더하기 b, x 더하기 a를 내가 x제곱 더하기 1로 나누면 나머지 몫은 당연히 1이 되겠죠. 그럼 요 식을 한번 잘 보세요. 요 식을 x제곱에 더하기 a 더하기 b에 x 더하기 ab잖아요. 그러면 난 x제곱 더하기 1로만 나눈 게 필요하니까 얘를 x제곱 더하기 1 하나 하고 여기에 곱하기 1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얘를 나머지를 다 그냥 그대로 갖고 와버리면 되죠. 더하기 ab 하나 더 있으니까 하나 빼주면 되죠. 되겠어요? 이게 훨씬 쉽죠. 나누기 직접 하는 것보다. 그러면 요게 지금 나머지라는 걸 알고 있단 얘기예요. 얘가 얼마다? 3x다. 되겠어요? 따라서 a 더하기 b가 3이 나오고 ab는 얼마 나오겠어요? 1 나오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구해지겠죠. 요거 두 개 있으니까. 이게 0이니까 그래요. 0이니까. 되겠어요? 자, 요런 정도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0번. 10번 문제도 여러분들 이게 n이 붙었기 때문에 n 3의 n제곱이 붙었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xn제곱에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b를 내가 뭐로 나누었죠? x 마이너스 3의 제곱으로 나누었다. x 마이너스 3의 제곱으로 나누면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얼마? x 3의 n제곱 3의 n제곱에 x 마이너스 3이다. 자, 그러면 일단 이거 항등식이죠.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이니까 뭐 완전 제곱 이런 2차식으로 완전 제곱으로 나누었으니까 수치 대입하는 게 낫겠죠. 계수 비교는 얘 때문에 좀 곤란하잖아요. 차수도 안 맞고. 그래서 내가 일단 제일 먼저 얼마? 수치 대입을 3을 넣겠죠, 당연히. 맞죠? 왜냐하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x 이퀄 3을 대입을 하면 3의 n제곱에 9 마이너스 3a 더하기 b는 0이 나옵니다. 그죠? 3의 n제곱은 0이 돼야 안 돼? 뭐라고? 생각 좀 하고 얘기해 줄래? 3의 n제곱, 3을 n 거듭제곱 한다고 했을 때 0이 될 수는 없죠. 수가 계속 커지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0이 되겠죠. 그래서 b는 3a 마이너스 9가 되고 3으로 묶으면 a 마이너스 3 정도. 이거 필요 없겠네요. 이거 필요 없겠다. 자, 이런 정도가 되죠. 이런 식을 하나 얻어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 여기다 다시 집어넣고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3a 마이너스 9니까 요렇게 하나 잡으면 x 마이너스 3이 생기죠. 보입니까? x 마이너스 3, x 더하기 3.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a에 x 마이너스 3. 그래서 x 마이너스 3으로 묶어내고 나면 x 더하기 3에 마이너스 a까지 이런 정도가 되죠. 그러면 왼쪽에 있는 식을 바꿀 수가 있죠. x의 n제곱 x 마이너스 3, x 더하기 3 마이너스 a는 맞나요? 지금 잘 보시면 오른쪽에도 x 마이너스 3이 여기는 2개고 여기는 1개죠. 묶어낼 수 있겠죠? 자, x 마이너스 3으로 묶고 나면 남는 게 x 마이너스 3이 하나, qx 하나 더하기 3의 n제곱 요렇게 남죠. 맞나? 자, 그러면 x 마이너스 3 빼고 얘가 하고 이거 곱한 거랑 이거랑 같죠? 맞나? 자, 그래서 어떤 식이 나오냐? x의 n제곱 곱하기 x 더하기 3 마이너스 a는 x 마이너스 3의 qx 더하기 3의 n제곱이에요. 자, 이제 어떻게 할까? 이번에 어떻게 할까? 다시 또 3을 대입하는 게 낫겠죠? 이거 날라가니까.
그럼 3을 대입을 하면 여기다 갖고 오면 3의 n제곱 6-a는 3의 n제곱 맞아? 그럼 3의 n제곱은 0이 아니니까 나누어 버리면 6-a가 얼마죠? 1입니다. 0 아니에요. 나눴으니까 1입니다. 그래서 a가 5죠. a가 5면 b는 얼마예요? 여기다 넣으면 6이 되겠죠. 이렇게 찾는 겁니다. 됐어요? 별거 없죠? 뭐만 할 줄 알면 돼요. 요 관계식을 가지고 그렇죠. 이쪽을 인수분해 이렇게 왼쪽 편을 이렇게 인수분해 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완전 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일반적으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이런 식으로 같은 애가 한쪽에 다 생기게 돼 있어요. 나머지 부분 비교하면 답이 튀어나오는 그런 정도가 돼요. 다음에 11번을 한번 봅시다. 마지막 문제인데 11번은 뭐죠? 네, 3차식이라고 했죠. fx를. 자, fx를 그러면 3차식이라고 했는데 3차의 개수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x-1의 제곱에다가 그러면 1차식 하나가 더 붙으면 되죠? 맞나요? x 더하기 a 정도라고 둡시다. 네, 이런 정도로 두면 될 것 같고 이제 문제는 f의 x제곱 마이너스 1인데 f의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표현은 뭐예요? x자리에 뭐 넣었다? x자리에 x제곱 마이너스 1 넣었죠? 그럼 여기다 넣으면 x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에 x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a 요게 문제에서 얘기한 fx제곱 마이너스 1이죠. 자, 그러면 왼쪽의 식은 fx제곱 마이너스 1 x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에 x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왼쪽 요거잖아요. 요거를 fx 요거죠.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x 더하기 a 그럼 몫이 있을 거고요. 나머지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6x 더하기 8 마이너스 6x 더하기 8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할까요? 얼마 넣을까요? 1 넣으면 이쪽은 의미가 없어지죠? 맞나요? 이쪽은 의미가 없어지죠. 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A 요거 하나잖아요. A만 알면 되니까요. 그죠? 1 넣는 게 나아 보여요. X에 1 대입을 해버리면 여기는 얼마죠? 1. 여기는 A. 돼요? 여기는 날아가 버리고 2 나오죠. A 찾았잖아요. 그럼 여기 2 넣으면 끝. fx 다 찾았죠. 간단한 거죠? 끝났어요. 이러면 끝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f의 x제곱 빼기 1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x자리에 이걸 넣었으니까 여기에 x자리 이거 넣고 여기도 이거 넣으면 이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얘를 이걸로 fx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요거더라. 식만 딱 쓰면 끝나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a는 b, q 플러스 r 요거 하나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요게 항등식이다 라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항등식이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수치, 지난 시간에 한 얘기는 여기다가 수치 대입을 할 수도 있고 개수 비교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얘기였잖아요. 지금 주로 했던 거는 또 뭐죠? 수치 대입이죠, 대부분. 그러니까 오늘 할 얘기는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수치 대입을 한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좀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집중적으로. 오늘 할 얘기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4장에 할 얘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4장 제목이 뭐죠? 나머지 정리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그게 좀 정확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라는 말을 좀 써놓고 얘기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로 잘못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나머지 정리는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나머지, 우리가 수학에서 이것도 지금 우리가 하는 것도 수학이긴 한데, 조금 더 엄밀한 의미의 어떤 나머지 정리라는 건, 여기서 얘기하는 어떤 나머지 정리, 이런 게 아니고 다른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수예요, 지금. B로 나누면 몫이 Q가 있고 나머지가 R이 있죠. 나머지 실제라는 표현도 그렇고요.
뭐라 그래야 될까요? 조금 더 엄밀한 의미라 그래요. 엄밀한 의미? 나머지 정리 실제로 이건 아니에요. 수학에서 얘기하는 나머지 정리는 이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루는 이건 아니고 지금 하는 얘기 수학 나머지 정리도 뭐냐면 요 나머지가 오직 한 개라는 게 지금 나머지 정리예요. 나머지를 예를 들어서 5를 2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딱 한 개 있다라는 게 나머지 정리예요. 실제로는 나머지가 2개 이상 생기지 않는다라는 게 나머지 정리고, 여기서 말하는 나머지 정리는 어디 여기 우리가 그러니까 뭐라 이제 우리만 이렇게 나머지 정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만. 다른 나라에서는 이걸 나머지 정리라고 부르지 않아요. 다른 나라에서 나머지 정리라고 부르는 거는 요 나머지가 오직 한 개 있다라는 게 나머지 정리다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어쨌든 수에서 시작을 해서 A라는 식을 B로 나누면 몫이 Q고 나머지가 R 이렇게 되잖아요. 맞죠? 그럼 어떤 당식을 내가 gx라는 식으로 나누면 몫이 qx가 있고 나머지가 이렇게 존재할 거잖아요. x에 대한 식으로. 요거 조금 우리가 지금 보는 형태로 좀 바꿔놓은 건데, 만약에 gx가 1차면은 x-알파 정도로 두면 나머지는 상수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게 뭐죠? 좀 전에 우리 한 거랑 똑같죠? 여기에다가 이게 항등식이니까 내가 x에 얼마를 넣겠다? 알파를 넣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f에다가 알파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나머지가 튀어나온다 이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배우는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식의 어떤 함수값이라는 표현보다는 fx라는 식에다가 알파를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x-알파라는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게 의미가 뭐냐면 f의 1이 3이다 라는 말이 주어져 있어요. 당식에 대해서. 그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뭐예요? fx를 x-1로 나누면 몫이 있고 나머지가 얼마다? 3이다. 이렇게 쓰는 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F1이 3이다 라는 말을 내가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느냐? 이게 지금 필요한 거라고 여러분들은. 아시겠어요? 그러면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거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잖아요. 요것만 지금 관심을 갖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제일 처음에 배운 것 중에 요 목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었죠. 뭐 있었죠? 어떤 당식을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 둘 다 구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었죠? 1장에서 있어요. 곱셈 공식하면서. 얘기했다니까? 했었어요. 목과 나머지 두 개 다 나오는 거. 목과 나머지 두 개가 다 나오는 거. 뭐 있었죠? 나머지만 관계 있는 거는 나머지만 구하려면 F알파라고 하는 걸 구하면 되는 거고, 목과 나머지 두 개 다 찾으려면 뭐 써야 되죠? 뭐죠? 나누기. 물론 나누기 해도 되지만 조립제법이라는 게 있었죠. 조립제법. 기억나나요? 이거 나누기 모양 만들어요. 그렇죠. 요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숫자도 쭉쭉쭉 적고 뭐 여기 0 되는 거 해가지고 내리고 곱하고 이렇게 한 거. 네. 이쪽이 몫이고 마지막에 남는 거 요게 나머지다. 이렇게 했었죠. 네. 기억나지? 네. 그래서 어떤 당식을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가 다 궁금하다라고 했을 때는 조립제법으로 가고, 나머지만 궁금하다 그러면 그냥 F알파만 구하면 된다고. 맞나? 그리고 또 하나 직접 나누기 할 수도 있다. 세 가지가 가능한 거예요. 1차식으로 나눌 때는. 맞죠? 1차식으로 나눌 때는 목과 나머지가 다 궁금하다. 그러려면 조립제법. 나머지만 궁금하다. 그러면 나머지 정리 그냥 X-알파니까 F알파 구하면 나머지다. 아니면 직접 다 구해도 다 구해지죠. 근데 요게 이제 차수가 2차 이상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직접 나누기 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아시겠죠? 직접 나누기를 하시면 돼요. 물론 그때도 나머지를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나머지 정리를 이용할 수는 있어요. 그거 이제 우리가 할 얘기인데,
아까 내가 얘기했죠. 문제 요거 309번인가요? 10번인가요? 그 아까 문제 풀면서 우리가 할 얘기다라고 했던 게 뭐냐면 4-5번 필수예지. 4- 아니 기본 문제 4-5번을 한번 볼게요. 4-5번을 한번 보세요. 기본 문제. 기본 문제 4-5번 64페이지. fx를 x-1의 제곱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x-1이고 요렇게까지 우리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x-3으로 나눈 나머지는 1이다. 그럼 f3은 1이다. 맞나? 맞지? 문제에서 뭐라고 물었죠? 이때 fx를 x-1의 제곱에 x-3으로 나눈 몫이 모르는 거고 나머지가 얼마냐 물었죠? 자, 3차로 나누었으니까 나머지가 몇 차? 2차겠죠? 2차 2야. 요렇게 쓰면 되겠죠?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걸 다 찾아야 되는데 넣을 수 있는 건 1하고 3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거 못 구하죠? 맞죠? 문자가 A, B, C 3개면 식도 3개 필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넣을 수 있는 건 1하고 3 두 개밖에 없으니까 못 푼단 말이죠?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 이 부분인데 요걸 이용을 할 거예요. 뭐냐면 fx를 내가 요걸로 나누면 나머지가 이거다라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fx라는 식을 내가 이거 전체로 나눈 나머지를 이렇게 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요 앞부분을 보면 이걸로 나누어 떨어지잖아요. 그럼 요 2차잖아. 뭐 아까도 우리 했지 이거. 2차로 다시 나눌 수 있다 그랬지. 내가 얘를 지금 이쪽 부분은 이걸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얘도 2차니까 이걸로 나눌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나머지를 다시 나눈다는 게 이 말이에요. 그럼 얘를 내가 좀 다르게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x-1의 제곱으로 나누면 몫은 얼마가 돼야 돼요? 여기 같으면 a가 돼야 되겠죠? 맞나? 그럼 이제 이쪽 부분에서 몫은 생겼으니까 뒤에 나머지가 남을 건데 이 나머지가 얼마라고? 얘라고. 전체. 왜냐면 fx를 똑같이 나눈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가 2x-1 이게 들어온다고. 그러면 우리가 답을 내려면 뭐 필요하노? A 알아야 되지? A 알려면 어떻게 할까? 안 쓴 거, 조건 안 쓴 거 있죠? 뭐 있노? 그죠? F3을 넣어보면 여기 날라가죠? 이쪽만 남죠? 3이 들어가니까 4A.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 5는 얼마? 1.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이구나 하면서 여기다 넣으면 요 식을 전개하면 요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를 지금 다시 나눈다고 하는 부분, 요 부분을 정확하게 잘 아셔야 돼요. 4장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잘 아셔야 돼요. 나머지를 다시 나누는 겁니다. 잘 기억해. 잘 기억하세요. 중요한 거예요. 요 문제 중요해요. 나머지를 다시 나누는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또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나머지 정리에 이어서 이제 인수 정리라고 하는 게 튀어나오는데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요것도 좀 중요해요. 요거는 뭐 할 거냐 하면 인수분해 할 겁니다. 인수분해 할 거예요. 문제. 어떤 방식을 fx를 인수분해 할 때 사용할 겁니다. 그럼 얘가 뭐냐? 이것만 좀 알면 되겠죠. 자, 아까 여기 나머지 정리에서 f알파가 나머지였잖아요? 맞나? 근데 요 나머지가 만약에 0이야. 요 나머지가 0이라고. 그러면 저쪽에 있는 식을 한번 봐봐. 얘가 없다는 얘기잖아. 얘가 없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것만 있지. 요거, 목하고. 그러면 나머지가 0이다 이래버리면 뭐가 되느냐면 fx는 1차식 x-알파가 있고 몫이 qx가 되어버리고 나머지가 없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x-알파라고 하는 1차의 인수를 가지게 되죠. 맞아요? 얘를 인수로 가진다고. 인수분해 되어 있다고 쉽게 두 개의 곱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얘가 인수가 된다고. 그래서 fx를 인수분해 시키는데 우리가 요
인수정리라고 하는 요거를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F알파 값이 0이면 fx 안에는 x-알파라는 1차의 인수가 반드시 존재한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도대체 알파라고 하는 값이 얼마냐 요걸 알아야 되거든요. 얼마를 넣어야 0이 나오느냐. 아시겠어요? 얼마를 넣어야 내가 0이 나올 수 있느냐 요걸 찾아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요거를 찾는 방법이 뭐냐면은 알파가 될 수 있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 항의 약수 분의 상수항의 약수 의 비를 요 값을 조합을 해가지고 집어넣어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x세제곱 빼기 2x 다음에 더하기 2x 빼기 4 같으면 잠깐만 이건 안 되겠다. 내가 의도한 게 아닌데 잠깐만 되나? 2x제곱에 2x 빼기 4 네, 요 정도네요. 네, 요 정도 한번 봅시다. 지금 같으면 우리가 넣을 수 있는 후보가 알파가 될 수 있는 후보가 여기는 1밖에 없죠. 최고차항의 개수. 그 다음에 여기 4니까요. 1, 2, 4 이렇게 세 종류가 가능하잖아요. 네. 지금 같으면 얼마 넣어볼까요? 1 넣으면 이거는 0 되는데 이건 안 되죠. 네. 그럼 1은 탈락. 2 넣으면 2 넣으면 되죠. 8. 8하고 여기 10이고 얘는 얼마야? 8, 40이 똑같죠? 맞나요? 그러니까 2가 이렇게 잡았을 때 플러스 2를 넣으니까 되더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x-2가 있다 이게 되죠. 그럼 나머지 뒷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인데 항등식이니까요. 만들어내시면 되죠. 여기 최고차 3차항 만들려면 x제곱이 있어야 되죠. 상수항 만들려면 플러스 2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2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x제곱이죠. 그럼 여기 1차항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럼 끝난 거죠. 그럼 이게 인수분해가 실수범위에서는 다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인수정리라는 건 생각보다 요 알파만 빨리 찾으시면 알파만 요쪽을 뒷부분을 찾아서 이쪽을 다시 한 번 더 인수분해 하는데 이용하시면 돼요. 인수분해 하실 수 있으면 인수분해 하면 된다고. 그래서 요 인수분해를 하는데 이용을 하는데 어떤 식의 고차식의 인수분해, 즉 3차식, 4차식의 인수분해에 인수정리라는 걸 이용을 한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된다고. 뭐라고요? 인수정리라는 건 3차식 또는 4차식의 인수분해에 사용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한 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내용들이에요. 자주 해왔던 내용들이라서 크게 부담스럽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머지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우리가 수학에서 말하는 나머지 정리라는 건 요 나머지 A라는 수를 B로 나누었을 때 요 나머지 R 값이 오직 한 개 있다라는 게 나머지 정리고 여기서 말하는 나머지 정리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나머지 정리는 우리만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나머지가 오직 한 개 있다라는 게 나머지 정리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부분은 fx라는 당식을 gx라는 식으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에 대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나누는 식이 1차식이면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고요. 나머지에 관심을 가지면 나머지 정리 알파 넣어서 그냥 나머지 구하는 거고 목과 나머지가 다 궁금하면 조립제법을 쓰는 거고 또는 직접 나누기를 해도 되고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요. 목과 나머지 다 궁금할 때 뭐 한다고? 조립제법 쓰는 겁니다.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좀 여러분들이 여기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 중에서 어렵고 좀 까다로운 것 중에 하나가 나머지를 지금 다시 나누고 있다는 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문제가 정말 잘 나옵니다. 나머지를 다시 나눌 수 있다고요? 3차식인데 3차식으로 나누는데 나머지가 2차인데 요걸로 2차로 나누었다고 생각하면 나머지가 다시 나누어지니까요. 그거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 그 다음에 인수정리라는 건 고차식의 인수분해 할 때 사용을 하는 건데 F알파 값이 0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럼 나누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여기가 0이니까. 인수분해가 된다. 인수가 된다. 그죠? 그럼 알파가 될 수 있는 거 어떻게 된다고? 최고차항의 약수하고 상수항의 약수 조합을 해가지고 넣었을 때 0 나오는 게 튀어나오게 되어 있다. 아시겠어요? 요거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요 4-5번.
요것만 좀 신경 써서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